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정형외과의 전문의 이호선 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관절연골에 손상이 있을 경우 저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신 연골 재생 기법과 그 외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관절연골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관절연골 손상이란 무엇이며 최신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는 어떠한 연골 재생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정형외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절연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의 모든 관절은 관절을 이루는 뼈의 관절면에 이렇게 초자연골이라고 부르는 성분의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이 초자연골은 일반적으로 관절연골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릎 관절의 경우 이 관절연골이 4에서 5mm 정도의 두께로 관절면을 균일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연골의 기능은 일상생활 또는 스포츠 활동 등의 심한 활동에서 비롯되는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제공해주고 부드럽게 윤활하여 마찰력을 줄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절연골의 형태가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원래의 형태를 잃은 관절연골은 그 기능을 잃게 되어서 일상생활 또는 스포츠 활동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마찰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절연골이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연골을 지탱해주는 연골 아래의 뼈가 서서히 노출되는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전체 관절연골의 상태는 양호하나 외상에 의해서든지 또는 질환에 의해서든지 부분적인 연골의 손실이 있을 때 관절연골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박리성 골연골염이나 스포츠 손상 등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연골 결손이란 특정한 질병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절연골의 소실 상태를 기술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골이 마모된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관절연골 결손의 경우 병변의 주변부는 건강한 관절연골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면서 결손 부위를 건강한 연골로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절면의 연골이 전체적으로 마모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아직까지 마모된 연골을 완벽하게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절연골 손상의 치료는 부분적인 연골 결손에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과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처럼 관절면의 연골이 전체적으로 마모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결손 부위의 연골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크게 미세골절술, 자가골연골 이식술, 자가연골세포 이식술,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기전으로 결손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이며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미세골절술입니다. 이렇게 연골 결손 부위는 뼈가 노출되는데 이 부위에 노출된 뼈에 송곳 모양의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이렇게 여러 개의 구멍을 뚫으면 골수에 있는 피가 나오게 되고 이 피 속에는 연골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있어서 결손 부위에 연골이 생성되게 됩니다. 수술 후 약 8에서 12주가 지나면 이렇게 서서히 결손 부위를 채우는 연골 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양호한 연골 재생을 위해서 일정 기간 체중 부하를 제한하게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운동은 수술 후 1에서 2주가 지나면 보통 시행할 수 있으며 병변의 위치를 고려하여 수술 집도의의 판단에 따라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수술 시간이 짧으며 수술 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부 절개가 필요하지 않고 대개 이렇게 관절경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이나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자가연골 이식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앞쪽과 이렇게 중앙 부위에는
관절 연골로 덮여는 있지만 체중을 부하하는 데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에 지름 4에서 9mm 그리고 길이가 10에서 20mm 정도의 원기둥 모양의 연골이 붙어있는 뼈를 연골과 함께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절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 같은 크기의 원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이곳에 채취한 골 연골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힘을 받지 않는 곳에 관절의 뼈와 관절 연골의 일부를 떼어다가 힘을 받는 부분에 연골 결손을 메꾸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식물이 결손 주위 조직과 유합하게 되고 결손 부위를 채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대개 5cm가량의 절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며 병변의 위치가 관절경으로 접근이 쉽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는 관절경만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이 식물이 주변 조직과 유합할 때까지는 체중 부하를 삼가해야 하므로 수술 후 4에서 6주간 목발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무릎을 구부리가 펴는 운동은 수술 후 약 1에서 2주에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45세와 50세 미만의 환자에게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의 환자에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의 채취와 이전술에 특수한 수술기구가 필요하므로 미세절골술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게 되지만 적절한 적응증에서는 회복과 효과 면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 몸의 관절 중에는 이렇게 체중을 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량의 관절 연골을 채취한 뒤 연골세포를 실험실에서 분리하고 4에서 6주간 배양하여 충분한 연골세포 양을 늘린 후에 2차 수술을 시행합니다. 결손 부위에 배양한 연골세포를 주입하고 그 표면을 골막 등으로 촘촘하게 봉합하여서 주입한 세포가 흘러나오지 않게 합니다. 2차 수술 후 8에서 12주가 지나면 결손 부위를 채우는 연골 조직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연골 조직은 기계적 성질이 비교적 우수한 섬유 초자 연골 복합체입니다. 시술 후 8에서 12주 정도 목발을 사용하고 체중 부하를 피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굴신 운동을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주변 연골 조직과 같이 고른 표면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세포로의 분화 능력이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연구되었고 발달을 거듭하여 조금씩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이렇게 골수 또는 지방, 근육, 제대혈 등 신체 여러 조직에 분포하고 있으며 여기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이 세포가 연골세포가 될 수 있게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절 연골 치료의 줄기세포 치료법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과 동종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세 가지 방법보다 우월할 것으로 기대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추후 발전 가능성 있는 미래의 치료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세골절술, 자가연골 이식술, 자가연골세포 이식술, 줄기세포 치료를 활용하여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좋은 수술 후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상 정도가 심하고 광범위한 환자들에게서는 전통적인 방법의 모든 종류의 수술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관절염에 대해서 시행되는 다양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개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다리가 휘게 되고 이러한 휜 다리는 무릎 내측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게 됩니다. 사소한 손상에도 관절 연골이 닳아 관절 통증과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이 관절 내측에 편중되어 더욱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휜 다리에 대하여 경골, 종아리뼈의 무릎 근처에서 뼈를 잘라 곱게 바로잡아 고정하는 수술을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로 무릎 안쪽에 망가진 부위에 실리던 과도한 체중을 부하를 망가지지 않는 바깥쪽 관절 부위로 옮겨서 체중 부하를 무릎 관절 전체에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는 65세 미만,
그리고 비만하지 않고 활동적인 환자가 이상적인 대상이며 수술 후 쪼그려 앉기와 뛰는 운동 등 비교적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원하는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휜다리 교정을 위한 근위경골 절골술은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연골 재생 시술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연골 재생 및 관절염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한 가지만 시행하였던 수술 기법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술 치료법은 단일 구획 치환술로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의 한쪽 부분만 국한되어 있을 때 손상된 부분을 인공관절로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이렇게 전체를 다 바꾸는 전치환술과는 달리 관절염으로 손상된 연골 부위만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최근 최소 침습적 수술기와 기구의 발달과 함께 그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통증 호전과 조기 보행 등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통증 개선을 더욱 원하는 중년 여성에게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상처가 작고 출혈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통증이 적어 수술 후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수술 후 1에서 2주면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재활 과정이 수월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뼈와 연골, 인대를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정상에 가까운 슬관절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고 변형이 된 관절에서 특수 금속과 플라스틱 등으로 관절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절염으로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할 때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관절의 모양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걷기가 불편하거나 뻗정다리처럼 다리가 굳어진 경우에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연령은 60세 이후가 좋습니다.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이고 대개 85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한 번의 수술로 평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더 젊은 나이에도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60세 이전은 가능한 인공관절 수술 외에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권유합니다. 이는 60세 이전에는 아직 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인공관절의 수명으로 인하여 2번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관절척추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관절척추센터에서는 6명의 전문 의료진이 무릎, 엉덩이, 어깨 관절 및 수부질환, 스포츠 손상, 그리고 재활과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협업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5천 명의 외래 환자와 2만 명의 입원 환자, 그리고 1,800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관절척추센터입니다. 저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의 전수술실은 시간당 40회 이상의 공기순환이 이루어지는 양압유지시설과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헤파 필터를 전 수술방에 설치하여 무균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수술방 등 고난이도 수술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의 관절연골 재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